주세요. 응원해 주시고요. 네,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우리 교도님들 반가운 도반님들과 함께 반갑게 눈인사도 좀 하실까요? 옆에 이렇게 보셔서 네, 이 추위와 또 명절 앞두고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종수교부님이 저에게는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의 존재입니다. 한강교당에 부임해서 사는 요즘 제 마음은요, 교도님들 그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 그 초보 운전자 심경입니다. 저는 운전 면허증을 2002년에 땄거든요. 근데 면허증은 바로 장롱 속으로 들어갔어요. 이 말씀을 운전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출가해서 근무하는 교당마다 이게 감사한 일인데요.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항상 계셨습니다. 그래서 운전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고 그동안 운전을 익힐 기회를 놓쳤지요. 근데 운전해주는 차량을 볼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. 시동 켜고 또 운전대 잡고 엑셀 밟고 출발. 그러면 뭐 이렇게 속도 지키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좀 쉬워 보였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정말 면허증을 딴 이후로 작년에 제가 중앙중도훈련을 가보신 교도님들 아시겠지만 산골에 있잖아요. 차가 없으면 시내까지 가기가 참 늘 의존해야 되고, 그래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옆에서 볼 때와 달리 제가 운전석에 직접 딱 앉으니까 정말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. 연수를 받고 처음 이제 홀로 총부까지 법회를 보러 가는데 등에서 진땀이 나고 빵 크락션만 울려도 다 저를 보고 소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.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건 기본이고 교통 신호도 지켜야 하고 또 자동차 기기들도 하나하나 조작하며 익혀야 했어요. 또 달리는 옆에 차량들도 신경 써야 하고 처음 운전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실력이 늘었고요. 하지만 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옆에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그런 차량들을 볼 때마다 부럽다. 나는 언제쯤 저렇게 여유롭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? 운전을 잡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납니다. 또 어느 한날은 한적한 그 시골길을 이렇게 달리다 보니 제 차량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음악을 좀 틀어볼까? 이렇게 했는데 언제 왔는지 제 뒤에 그 차량이 한 대가 달라붙어서 빨리 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잠시 즐길 여유도 없이 그렇게 운전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. 이렇게 언제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좀 할 수 있을까? 네, 운전을 요즘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운전에 능숙하신 우리 교도님들 많으실 텐데요. 교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나요? 저한테 비법 좀 알려주세요. 시간이 필요해요. 네, 맞습니다. 제 수준에 얻은 답은요,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. 능숙한 사람, 베테랑, 또 각 분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그 교통법규도 지켜가면서 운전을 직접 해봐야만 실력이 는다는 것입니다. 또 다양한 경험에서 배워가면서 직접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상황에 어떻게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실력도 생깁니다. 또 어딘가 가고 싶다, 차는 있다, 그럴 때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실력만 된다면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초입에 말씀드렸는데요. 요즘 제 심경이 정말 그때 그 초보 운전자 심경입니다.
옆에 계신 교우님들 또 교도님들 뵐 때마다 능숙하게 안정된 속도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깜빡이도 딱 켜면서 차선도 싹 변경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차량들 같습니다. 그 사이에 저는 깜빡이를 켜긴 켰는데 언제 끼어 들어가야 하지? 속도도 못 내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제 상황입니다.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이 가득한 요즘인데요. 실력은 안 되면서도 나도 빨리 능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, 교화자가 되고 싶다, 이런 조바심이 납니다. 지난주에 첫 법회를 보면서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1인 1역할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. 참 그 주인된 마음으로 하시는 교도님들 마음도 담고 싶고요. 또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설교도 강연도 강의도 참 능숙하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. 하지만 노력을 해야겠죠. 또 무엇보다 서울에 오니 참 다양한 세대 또 다양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. 지혜와 덕망이 충분한 그런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을 상대하더라도 당당하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감화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강교당 교화가 잘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.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잠이 오겠어요, 안 오겠어요? 이런 걱정이 한가득이라서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. 이런 조바심 내는 저에게 스승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정진적공이란 하루 세 끼 밥 먹듯 하는 것이다.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번 달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쉼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끊임없이 하는 것이 공들이는 것이다. 이렇게 공들이지 않고 조바심만 내서 속히 이루려고 하는 것은 도가의 몰입애와 같다,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마음 실력이라는 것은 인과가 분명합니다. 하지 않고는 제 것이 아닙니다. 내 실력이 아닌 것이죠.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 매일매일 수십 년을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르시며 쉬지 않는 공부심으로 시시때때 일어나는 중생심을 어떻게 이런상과 같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고쳐가는 재미로 수행 신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집안부터 내 가족부터 이런 대도 정법을 표준해서 잘 다스리면서 자녀분들도 사회에 훌륭한 모범적인 인물로 성장시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바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내놓으신 최초 법어 수신, 제가, 치국, 평천하의 도를 남먼저 실행하고 계시는 교도님들이 어디 계시냐? 바로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이라고 들었습니다.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. 먼 곳을 가려 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출발해야 하고 높은 곳을 오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다. 이 말씀 받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,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니 사는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. 환경과 인연을 탓하는 순간이 되면 내가 아직 도인이 덜 됐구나 하며 스스로를 먼저 살피겠습니다. 올 종법사님 신년 법문으로 우리들 각자는 재불재성과 동일한 형상 없는 그 증표, 일원상과 같은 원망구조, 지공무사한 본성을 우리 이미 확보하고 있다, 이 말씀 해주셨는데요. 그 말씀 철저히 믿고 실천하겠습니다. 그래서
본성 자리에서 나를 만나고, 본성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, 모든 사물과 환경을 대하는 그런 공부 해보겠습니다. 저는 작년에 다양한 사람들과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는데요. 이 공부심만 있다면 나의 분별심을 놓고 또 놓는 공부를 할 수 있다. 그렇게 놓고 잡고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 보고 실망하는 일이 줄어든다. 그리고 상황에 절망하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부처님 하는데 존엄하신 부처님이 따로 어디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청정한 언어도단의 그 입정처 자리에서 만나는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이 부처님이시고 우리 가족이시고 만생령이구나 라는 소소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이런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저도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보다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자유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 활을 쏘는 일이 도인의 신법과 흡사하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.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살이나 관역을 탓하지 않는다. 나 자신의 활 쏘는 실력을 살핀다라는 말씀인데요. 도인은 경계, 사람, 일을 가리거나 탓하지 않는 그분이 도인이겠죠. 그래서 저는 새로운 환경, 새로운 인연을 만난 이 기회를 마음 공부로 활용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도인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달, 두 달, 1년, 3년, 5년 사는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내공이 쌓이겠죠. 이 내공이라는 것은 결국 온전하게 생각하고 취사하는 훈련이더라고요. 마음의 실력이 쌓여 경계에 대처하는 힘 조절이 차츰 능숙해져 가는 것입니다. 저는 교무가 된 후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오랜 세월 근무했었고요. 그 이후로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교당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강교당이 있는 이곳에서 살게 됐습니다. 우리 교당 주위로 멋진 한강 뷰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. 이 아름다운 교당에서 교도님들과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. 하지만 저 넓고 깊은 한강의 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었고 여러 지류들이 흘러들어서 큰 한 강이 되었죠. 이런 천지 자연의 조화를 채받아서 남서울교당과 반포교당이 하나가 됐고요. 그리고 한강교당으로 출발을 했다고 연역을 통해 들었습니다. 이후에는 방배교당 교도님들께서도 합류하셨고 지금은 전국 각지에 인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어디로? 이 한강교당으로 모여들어 신앙하고 수행하고 계십니다. 저에게 이렇게 한강교당은 진정한 불공의 실습장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실지불공, 이제 머리로만 책으로만 통해서 익혔다면 실지불공하는 법에 대해서 더 자상히 알고 그것을 터득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. 살아보니 불공이라는 것은 정답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. 어떻게 해서든 은혜가 생산되게 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고 서로 좋게 되고 전체가 좋게 되도록 늘 살피며 사는 것이 불공이더라고요. 불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먼저 나의 3대력 공부의 밸런스가 좀 깨졌구나 하면서 혹시 수양이 부족하진 않은지 나의 생각이 어딘가에 집착되었거나 그런진 않은지 발견해서 자꾸자꾸
맑고 청정한 이 생각으로 내려놓는 공부를 수시로 해야겠습니다. 우리 종승교무도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했다고 하는데요. 저도 요 며칠 새로운 교당 상황 파악하고 또 그 와중에 행사 진행하느라고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정말 서울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겐 참 바쁜 생활이구나라는 건 알았지만 우리 전무 출신도 이렇게 참 바쁘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건강도 잘 챙겨야 하고 또 그 바쁜 와중에 휴식도 적당히 잘 해야 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일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이제 보여요. 이럴 때마다 인간 관계도 어떻게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상생의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, 이럴 때 참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의도 공부, 정말 의도와 화두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는 공부라고 하셨는데 맞구나. 그래서 저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한강을 보면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과 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와 흙탕물도 거부하지 않는 포용과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과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의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면 제가 이곳 한강교당에서 사는 동안 조금 더 진급을 하겠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. 정산종사께서는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 멀고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다.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려 있다. 우리는 늘 마음 고쳐 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야 한다.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다 같이 성불하고 진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